잘 쉬셨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편안하게 쉬었고 다시 시작되는 내용은 여러분이 미용 건강 케어의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이제 입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병의 원인과 음양 오행설에 대한 얘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원론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인, 외인, 불내외인이다라고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는데 뭐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자만 조금 풀이하시면 그다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안내자, 몸 안에서의 병인 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몸 바깥에서의 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봐서 첫 번째 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표현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정신적인 것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7가지의 요소들을 체크해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칠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희, 노, 우, 사, 비, 공, 경. 들어는 보셨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희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 여기 노는 화를 낸다, 썽을 낸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이 우는 슬프다, 근심 있다 이런 표현이고, 사는 생각사, 우리가 사념하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비는 슬픔이 많은 거. 그 다음에 공은 공포스러울, 공포의 의미를 얘기해 주게 되고요. 이 경은 놀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정신적인 것을 침범하는. 그래서 뭐 간헐적으로 짧게 내 몸에 들어오는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됐을 때에는 이 감정이 나의 병에 어떤 그 코드가 딱딱딱딱 건드리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면서 발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인자, 몸 밖에서 들어오는 유발 인자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육기라고 해서 6가지 요소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기란 무엇이냐면 풍, 한, 서, 습, 조, 화라고 표현하죠. 자, 여러분 풍은 아마 들어서 많이 그냥 풍하면 바람 기억을 하실 건데 여기서는 특히 찰한이에요. 차가운 거.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연식이 오래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왜 여러 다디믹돌 같은 거 베이고 자면 입 돌아간다는 얘기 아마 여기 혹시 나이 드신 분 있으면 기억하실 수 있는데 차가운 것이 내 몸에 병을 유도한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뜨거울 더울 특히 이제 덥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간다면 여름에 생기는 병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습한 것, 습이 너무 과해지면 살이 찌죠.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병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 그 다음에 화는 뜨겁다. 그래서 우리가 7정과 6기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인자, 외적인 인자를 얘기했다라고 하면 불내외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외적인 것을 떠나서 불분명한 거. 그래서 불내외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우리 인체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감염병, 전염병을 제가 여기다가 써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필링을 한다든지 레이저를 한다든지 이것이 피부의 어떠한 불건강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불내외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내인 인자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은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나 뭐 입으로나 여러분이 한번 표현을 해서 칠정하면 뭐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그죠?
희노우사 비공경 이게 7정이고요. 이 내인 인자의 특징적인 것을 얘기해 준다면 희는 기쁘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너무 기뻐도. 그래서 심의 그 박동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짧게는 좋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된다면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어떠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의 원인도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조증과 그 뭐라고 그러죠? 울증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조증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막 헛웃음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웃음이 과하면 심의 문제가 일으키게 되고요. 사람이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병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심장의 기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쪽, 요것이 더 과하게 되면 정신질환 쪽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 노여움의 노자, 이게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목소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송곳을 지르는 칼칼한 그런 목소리. 그래서 노여움이 심하면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간의 기운이 이렇게 승하게 되고 별것 아닌데도 굉장히 화를 잘 내고 조금 더 심하면 얼굴색이 좀 이렇게 어두워진다든가 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황달 기운 이런 거 우리 병으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여움, 화를 내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지나가면 좋은데 화를 계속 누적시켜서 내 삶에 어떤 그 뭔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나의 오장육부 중에서 간이 치명적으로 불균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 이쪽에 있지만 이 흉복부, 여기 중심 상부 쪽으로 해서 이제 가슴 흉통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간이 혈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심장이 공급을 하지만 간에서 중요한 역할이 재생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비장 또한 우리 소화기관에 있어서 영양소를 분해시켜주고 운반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 정책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이 비장은 우리 소화기관에서 특히 동양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자와 이 지랄을 같이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여움을 자주 갖고 있는 사람은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소화에 문제가 생겨서 화를 잘 내는 사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마른 성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심이 많으면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심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이 폐에 영향을 미치면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그 근심 걱정과 더불어서 이 생각사 이것을 같이 한번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근심이 쌓이게 되면 폐에 영향이 가장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 그 각색을 한 감독님이나 배우를 선정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분위기에 적재적소한 어떤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신뢰가 뭐냐면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팍 무너지면 우리 어디서 만나게 되죠? 거기 산간지역 섬에 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가 계속 이제 기침이 심하시면서 각혈하게 되고 이런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게 다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쌓이면 폐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어우러진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플 비자 이것 또한 이제 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폐의 기운이 우리가 이제 허증이나 실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 허하다 쉬하다는 것은 뒤에 가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허하다라고는 모자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하다고 하면 좀 넘침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모자람과 슬픔이 너무 과함은 폐의 기운을 승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저조하게 하거나 이런 원인을 갖게 해줘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불안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원인 인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더불어 폐와 짝을 이루는 장부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어떤 현상을 동반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과 공포, 이 공포심이 심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심장의 기운, 정의 기운이 모자라서 균형이 깨져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포 영화를 잘 못 보거나 아니면 공포감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 제가 이제 짤막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그 공포감을 유도하는 그런 기구들을 못하는 게 심장 기운이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심신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인자를 좀 차단해 주는 게 좋죠. 그런 영화를 좀 덜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게 놀랄 경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봐요. 공경을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놀라거나 그다음에 공포심을 한다는 건 조금 차이는 있어요.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무서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두려움은 분위기에 있어서 이게 누적되는 게 조금 더 심한 그런 상태를 이제 분리해 주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심장의 기운에 굉장히 치명적인 불균형을 갖게 해주게 되고, 여러분이 깜짝 놀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왜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실금처럼. 그래서 방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 그 내적인 인자라고 하는 실정에 대한 얘기로 내가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 외적인 인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풍, 한, 서, 습, 조, 화라고 하는 6개의 기운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풍을 얘기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언제 여러분이 감기에 많이 걸리세요? 뜨거운 여름은 개도 안 걸린다 이런 표현을, 그때는 바람이 좀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 감기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몸이 으실으실 춥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보통 감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기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인자가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특히 우리 기운이 떨어졌을 때 중풍이라고 하는 것 또한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풍을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산후통, 여러분 중에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출산 이후에 산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목이라든지 이렇게 허리, 발목 이런 데로 해서 이제 통풍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 감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차가운 것이 심해지면 질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것에 오래 방치되면 당연히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차가운 것에 많이 노출되는 병원균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감염병도 생길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처럼 그런 것들이 전염병의 인주가 돼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차가운 곳에 오래 누워 있을 때,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맷돌이나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자게 되면 이렇게 입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구안화사 같은 안면신경 마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차가운 것은 인체에 굉장히 유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요즘 이렇게 인테리어에서 집 문화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집들이 많잖아요. 바닥도 대리석으로 많이 해놓고, 그거는 이제 열 손실률이 굉장히 좀 크죠. 차가운 기운이 몸에 안 좋으니까 이제 돌은 따뜻하게 데펴준 느낌은 굉장히 좋은데, 여름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많이 열을 보온 장치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몸에는 굉장히 찬 기운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명심하시고, 만약에 대리석 같은 걸로 바닥을 해놓으셨다면 카페트 같은 거나 이제 실내용 슬리퍼를 꼭 신으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차가운 곳이 계속 들어오면서 신경통이나 근육 이런 쪽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더울 서자, 더위를 막는다는 것 또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 여름에는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의 체온과 같은 음료수를 씹어주시는 게 더 많이 좋고요. 뭐 씹는다는 것보다 이렇게 음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더위를 먹는다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텐데 더위로부터 병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속이 좀 미기미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발한이 되는 그런 것이 좀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얼굴 부종, 잠이 잘 안 오고 우리 특히 여름에 한 30도에서 굉장히 높아질 때 그 불면증이 많이 오죠. 열대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외부적 인자가 돼서 몸에 이렇게 굉장히 피로감을 누적시키게 되는 거고요. 심하게 되면 이제 폐의 기운이 약화되면서 아주 같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병이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인자들은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습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축축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습이 지속이 되면 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우리가 보통 뚱뚱한 사람들은 습이 많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습이 많은 사람들은 습을 빼주는 게 좋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먼저 습을 관리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래서 축축함 이거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자라고 이렇게 첫 번째 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이 잘 쉬거나 내 몸의 상태를 보면 권태로움이나 굉장히 기력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본인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건조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건조증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느끼시는 거지. 요즘같이 황사라든지 이 겨울, 봄 이렇게 지나가는 때 많이 느끼실 건데 이 피부의 노화가 건조증으로 인한 노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을 여기 써놓은 것은 신기능하고 방광의 기능은 우리 몸에서 수액 관리에 기본이 되는 장부예요. 그래서 물을 관리하는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뜨거움과 이게 그 뜨거울 화기와 뜨거울 열자 그래서 불화자와 열기 열자를 두 가지로 이제 묶어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드리겠는데 이 뜨거움이라고 해서 내 몸에서 가만히 있어도 왜 열이 난다고 그러죠. 혹시 이제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뭐 아버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밤에 잠이 많이 안 올 때에는 열이 많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무엇인가 생각이 많아지면서 몸에 발열 상태가 많아지면 불면증을 초래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변과 소변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열이 많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변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설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소변의 양이 뜨문뜨문 나타나는 요실금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열증에 해당하는 특성이다라고 보고 우리 피부의 증상으로 보면 보통 이 폐 위쪽으로 상승하는 쪽으로 해서 여드름증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열증의 여드름인 사람들은 그 화의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쪽으로 몸 관리를 권장하는 게 좋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앉아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열이 솟구치는 게 위로만 올라오니까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그 열 관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발바닥을 많이 두드려주는 것 또한 이 위에 있는 열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직은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다음에서 얘기해주는 음량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갈 텐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열증의 여드름은 발바닥을 많이 움직여서 기의 운행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많이 뛰는 운동을 하면 발산이 돼서 훨씬 조화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하면 여기 이제 세 번째 불내외인의 특성상 두 가지를 좀 함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쪽으로는 과로를 피하시는 게 불내외인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의 경우에는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고, 그럼 적게 먹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몸에 영양 섭취가 불균형이 되면서 마를 수도 있고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성을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는 것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내 몸에 기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식이 됐을 때에는 그것이 비만으로 가게 되죠.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습이 생기면서 비만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로라고 하는 것은 혈기 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잠으로 보면 되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공부하느라고 잠이 많이 부족한 현상에 있는 이 불내외인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는데 그러한 과로를 피하는 것이 나의 기운을 정상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질병의 원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훨씬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한 바퀴 좀 도시고 다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